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경영학, 군무원 경영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군무원 경영학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다른 공부를 경영학 공부를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도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정말로 군무원 경영학에 특화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경영학과 군무원 경영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 수험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 경영학 수험 방법론은 일반적인 경영학 수험 방법론하고는 약간 달라요. 군무원 경영학에 특화된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무원 경영학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출제 경향이라든가 뭐 문제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시면 아실 테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정확히 정립되지도 않았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비중이.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장표에다 넣었다가 PPT에서 그냥 과감히 뺐어요.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은 시험 문제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시험을 치고 난 친구들의 전체적인 총평을 들어보면 제가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괴랄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같죠? 맞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오면 처음 친 친구들, 경영학을 정말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내 실력이 모자란가? 뭐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고 끝나는데 경영학 공부를 좀 오래 했다. 내가 뭐 타 시험에서도 경영학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을 쳐봤다. 이런 친구들은 딱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 문제 이상한데? 혹은 문제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지란 말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력이 좀 쌓인 친구들은 그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후기를 보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굳이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도 안 낸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낸 문제는 다시 안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작년 시험과 재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이 너무나 패턴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총평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문제 공개도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만약에 문제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이 좀 이상합니다.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드리기가 힘든 게 우리 어차피 보건 문제잖아요. 실제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밝히는데 강사님들, 다른 강사님들, 메이저급 강사님들이든 교수님들이든 이건 파악을 못해요. 왜냐? 문제라는 건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원이 제대로 안 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시험 치러 들어가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이게 또 치러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벤처에 대한 투자와 지역기금에 대한 투자, 기업의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 위의 요인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라는 게 나옵니다. 기출이에요. 네, 기출인데 일단 이런 문제를 달달달달 일단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문제를 나오는 족족 달달달달 다 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경영학은.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경영의 상식선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해 요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 책임인 거죠. 위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린이의 교육이 아주 좋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아주 나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철회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뽑아 나가는 건데 1번하고 3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소기업 벤처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 기업의 지배 구조를 고려한 투자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책임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지배 구조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경영권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기업의 승계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라는 게 참 애매한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년 기출이 이런 게 나와서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강사분들도 이런 쪽으로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봤을 땐 1번이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땐 3번이 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20년 기출에서 19번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구글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경쟁의 역동성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상식선에서 문제를 읽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답이 3번이에요. 고속주기로 순환하는 거는 이제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텐데 물건이 빨리빨리 팔려서 순환이 빠르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음식점으로 가정해 보면 음식점에 손님이 왔을 때 순환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먹고 나가도록 하는 건데 그럴 때에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게 관건인가요?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고객이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빨리 사고 빨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속주기 순환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와는 좀 상충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걸 보고 경쟁의 역동성을 보겠다라는 건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학은 정말 중요한 코어가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알면 좋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여기까지 알면 정말 좋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요. 각 개별 교수들의 논문까지 다 모아서 봐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정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한한 이제 우주의 유니버스로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의 역동성. 이걸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만큼을 다 봐야 되는 최악의 참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수험생분들이 하실 때 제가 이 말은 명심해 두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건 열심히 해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학생 여러분, 여기서 70%가 나올 겁니다. 이거 싹 다 외우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웬만한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훨씬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웬만한 학생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냐? 그 웬만한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거든. 자, 나는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러다가 자, 보세요. 넓이가 이 정도 하면요. 이미 이거의 넓이를 거의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한 요 정도 하면요. 경영 미쳤다.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 째기 시작해. 근데 웬걸? 난 여길 본 적도 없어. 여기만 했으니까. 막 앞에서부터 한쪽 경영학 책을 보다 보면 막 경쟁의 역동성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올까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이런 것들 막 보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럼 경영학이 최악의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게 우리 경영학 시험은요. 100점 만점에 한 70점까지 올리는 건 너무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요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공부한다? 여러분은 백날 공부해도 50점도 안 나와요. 찍는 점수가 나올 거야. 이건 독설이 아니라 현실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 방식으로. 꼭 이걸 얘기하는데도 사람의 버릇이란 건 그 학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사람의 습관과 버릇은 잘 안 고쳐지거든.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도 모르게 다시. 그럼 난 또 이 방향으로 그 학생들을 바로 잡아서 너네 이것만 봐야 돼. 이것만 봐야 돼. 선생님 믿어. 선생님도 아니에요. 나중에 막 형 믿어. 아저씨 믿어. 그러고서 그냥 여기 끌고 가는데 또 여기 가 있어. 그럼 난 또 끌고 와.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경영학 공부 시작할 때 난 핵심을 일단 다 알고 들어간다. 라고. 지금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머릿속에 꼭 박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무원 경영학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자면요.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속된 말로 괴랄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문제를 풀면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레퍼런스를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경영학 시중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시중에 있는 문제 다 하면요. 한 3, 4천 문제 될 거예요. 물론 막 하루에 막 100문제씩 푸는 친구들은 금방 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중에 이제 문제 있는 거 하면은 뭐 이것저것 조합한 것까지 하면은 뭐 5천 문제에서 10,000문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인 뼈대는 뭐로 구성이 되느냐? 회계사 경영학 쪽으로 구성이 돼요. 난이도가 조금 높게 가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회계사 경영학에다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자면 플러스 노무사 쪽이 나와요. 노무사 경영학 쪽이 나오고요. 플러스 조금 좀 문제가 좀 그렇다라고 표현할게요. 막 그렇다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좀 그렇게 나오면 이제 7급 감사직 같은 것들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뭐 경영지도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건요, 기본적으로 회시 경영학과 노무사 경영학 정도로 귀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막 이렇게 와 이게 문제가 왜 이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7급 정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거. 그리고 뭐 유통관리사라든가 이런 쪽은 자기 그 시험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통관리사라든가 가맹거래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자기 시험에 특화된 내용들이 조금씩 더 경영 안에 추가가 돼서 나오고 그거 이외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시중 문제집을 푸실 때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하는 욕심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문제집을 선을 넘어서 고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경영학 문제를 제가 어지간하면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저의 한계를 알아요. 경영학 강사들은 경영학 강사일 뿐이지 경영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낼 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경영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요. 제 모교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끼리 낄낄거리고 막 놀렸어요, 저를. 야, 동주야, 네가 경영학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니 마케팅 교수님, 그것도 마케팅 조사론에 1인자 이런 일가견이 있으신 이런 교수님이 너 그럼 마케팅 조사론도 하니? 예, 마케팅을 합니다. 아니, 마케팅 조사론이 아니라 마케팅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래서 예, 마케팅도 하고 사실은 제가 생산도 하고 그랬더니 주변에 교수님들끼리 다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야, 얘가 마케팅도 하고 마케팅 조사론도 하고 뭐 다 한대. 얘 생산도 하고 경영과학도 하고 다 한대. 너 혹시 회계 재무도 하니? 예, 회계 재무도 하긴 하는데 이러면 야, 우린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가야겠다. 우린 이거 하나 하기도 벅찬데 막 이러면서 웃어요, 자기네끼리 교수님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들은 그거 하나만 그렇게 파봤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도 이상이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강사가 문제를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겠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 가지고 짜집기 하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짜집기가 잘못되면 오류가 일어나요. 문제 지문과 지문이 충돌하면서. 근데 저도 경영학 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 경영학 공부를 뭐 덜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열심히 했고. 그런데 저는 저보다 이렇게 뭐랄까 좀 그냥 현실적인 말씀 드리자면 일부의 강사들은 저보다 저 사람은 지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셔요. 혹은 심한 경우에는 그냥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제 메일 주소, 카톡 주소를 알려주거든요. 카톡 주소를 알려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한테 그러면 궁금한 것들 좀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강사분 문제라도 조금 헷갈리는 거 있거나 하면은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는데요. 어떤 문제들은요. 너무 틀린 문제를 주니까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떤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어떤 문제집인지도 알 수가 없는 문제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출처 불분명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문제 스타일 얘기하다가 조금 흘러갔는데요. 기출문제 위주로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레퍼런스를 어떤 시험이든 요 3개 정도로 잡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간 공부했던 친구들이 치는 경영학은 회계사.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경영학의 나름대로의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치는 거. 이건 경영학에 정말 방점을 찍고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왜냐? 회계사 시험 합격한 친구들, 세무사 시험 합격한 친구들이 7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왜냐? 여기서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7급이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 뼈대, 노무사 정도 뼈대를 미리 갖추고 그 위에다가 쌓아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을 택할 때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게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컬이 나갈 때 노무사 시험 문제 쪽 정도 난이도로 먼저 가지고 간 후에 난이도를 올려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구멍 경영학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위에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파트별 비중은 아직 좀 정립 중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난이도와 범위는 얕아요. 그리고 넓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가 있고요. 대신에 어떤 느낌이냐면 경영학 시험이, 우리 시험은 이래요. 시험 범위가 있으면 이 안에서 많이들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한 60% 이상 여기서 나와요. 60, 70% 정도는. 근데 이런 데에서 하나씩 나와요. 정말 이런 곳. 와, 여기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요. 좀 해석이 애매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끔 넓고 애매하고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문제만 나와도 우리한테는 카운터가 커요. 근데 이게 두세 문제가 나와서 빵빵빵 때린다? 그럼 갑자기 경영학 공포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25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아무리 잘 풀었어도 그 카운터 한 3방 정도를 맞아버리죠.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앞에 거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연애를 하다가 내가 백날 열심히 했지만 뭐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좀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걸로 점수 다 깎아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경영학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어디 감히 학생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 공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결론은 여전히 문제은행스러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몇 개의 문제 이외에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맞추는 건 100%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 맞추셔야 돼요. 25문제 중에서 정말로 와 이거 너무한데라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도 그렇고 내년 시험도 그렇고 내후년 시험도 이 추세로 간다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4분의 1 확률로 우리가 맞춘다고 봅시다. 4분의 1은 아니에요. 왜냐? 지문 4개가 다 그럴 수는 없거든. 한 2개 정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럼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둘 중 하나로 찍으면은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맞추겠죠.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그럼 나머지 문제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문제 한 23문제 정도 나오겠죠? 23에서 한 22문제 정도 나오겠죠? 2에서 3이니까. 그럼 이거 맞추시면은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조금의 이제 운이라든가 뭔가 실력이 약간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점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한 3, 4개 틀리면은 가능성 있잖아요. 한 3개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히 가능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리면은 시험장에서 고사실에서 여러분 혼자 틀린 겁니다. 이거는 틀려선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문제가 있고요. 이걸 맞추면 여러분이 점수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거는 맞추나 못 맞추나 의미가 없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공부를 실패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부류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하나만화인 것들은 정말 최후회하는 겁니다. 국어 공부도 했고 경영 공부도 했고 다른 정보 쪽 공부도 했고 뭐도 했고 뭐 행정 쪽 하시는 분들은 행정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 다 한 다음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시겠다? 쉬운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경영학은 뭉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경영학 교재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경영학을 여러분이 힘들게 느끼시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시험 자체가 약간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학 교재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이기도 합니다. 시중 경영학 교재 대부분은 다 회계사 시험 기반이에요.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그냥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돈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시장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가장 시장이 커요. 그리고 뭐 공기업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약 한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시장이 회계사 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수험서 경영학 교재 대부분은요. 회계사 시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회계사 시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하면서 공기업 교재가 나오고 무슨 교재가 나오고 무슨 교재가 나오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요. 범위가 1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거의. 그것도 일반 경영학만. 회계 재무를 넣는다? 그럼 이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들고 다니다가 잘못해서 툭 떨어뜨리죠. 그럼 발 찌으면은 발목 나갑니다. 정말로. 발가락 분질러져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페이지 넘는 건요. 이만큼 있는데 한 이 정도를 다 커버하는 거야. 여기 핵심이 되는 요거 빼고 요걸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빼고가 아니라 이거 포함해서 이만큼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걸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계속 보시게요. 그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했던 그꼴로 아는 거예요. 우리 책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요새도 정석이라든가 뭐 개념원리라든가 이런 책 있죠. 예. 하여튼 그런 책들 보면은 단원 보면은 문제집 보면 맨 앞장 집합만 미친 듯이 보다 끝나잖아. 뒤에 있는 내용들 보지도 못하고. 우린 그것만 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와 모르겠다 잠이 들고 또 이거 하다가 모르겠다 잠이 들고 와 모르겠다 잠이 드는데 시험이 다 여기서 나왔어. 이 꼴이 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직접 범위를 좀 추려내셔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아니면 잘 추려낸 교재를 찾아내거나. 근데 이 잘 추려낸 교재를 찾아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학은 교수님들이, 강사분들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책을 잘 쓰는 분들이 만든 교재를 봐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잘 쓰면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강사분들 이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잘 쓰는 분들은요.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내가 시험 문제에서 메이저 강사가 되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준 거에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아는데 처음엔 교재가 요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 가볍고 아주 좋은 컴팩트한 교재로 가다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교재가 점점 두꺼워져요. 왜? 내 교재에서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1000페이지가 되고 1100페이지가 되고 1200페이지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범위를 추려내야 된단 말이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든 추려낸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다 재구성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그 교재가 얇은 교재들이 있어요. 저도 얇은 교재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되시면은 그 한번 찾아보세요. 제 교재 되게 얇아요.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일단 되십니다. 다만 그 교재는 다 씹어 먹어야 돼요. 왜냐? 그 엄지손가락만한 교재 안에 이걸 다 집어넣어 놨어. 이런 거 뭐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이걸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외우시고 나면 70점으로 바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경영학 핵심은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계속 변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신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별명이 경신이었어요. 되게 욕 같죠? 욕입니다. 이거 경영학의 신이라 그래서 경신이라 그러거든요. 제 친구들이 막 그런 욕을 했습니다. 막 경신이라고. 근데 경영학을 제가 되게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경영학 잘했어요. 뭐 경영학 막 문제 나오면 재무관리 빼고 회계사 시험에서 뭐 다 맞고 막 이런 경우 재무관리 쪽도 거의 다 맞췄었구나 그때는. 다 맞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경신이 되면요. 일단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신이 되기 위해서 이걸 다 알아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다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들여야겠어요. 그리고 이걸 다 알다가 이걸 빼먹어서 까먹기 시작하면은 결국 점수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요. 경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과목들을 못해요. 경영학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이걸 미친 듯이 해야지 경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국어 같은 거 어렵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가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만요, 이거는.
경약은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 경신이 되었어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난 경신이 될 거야라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해나간다?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가볍고 아주 넓게. 가볍게 일단 가시고요. 요거 핵심 부분 위주로. 그리고 아주 넓게는 점점 범위를 넓혀가라는 소리예요. 네. 이 아주 넓게는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볍고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점점 넓게를 추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넓게는 회계 재무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랑 재무 제끼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회계와 재무를 제끼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신데 그 마음은 알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회계 재무 시험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못 푸는 문제 아무도 못 풉니다. 대신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제낀 친구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회계 재무 같은 경우는요. 꼭 해야 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읊으라면 읊을 수 있어요. 한 회계 쪽에서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제가 읊어드릴 수 있고요. 재무 쪽에서도 뻔히 나오는 거 한 5개 정도 읊어드릴 수 있어요. 뭐 당장 예를 들면은 뭐 재무 같은 경우에 IRR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NPV법 차이 문제 올해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치 구하는 법 이 정도? 그리고 회계는 벌써 기출 나왔었지 뭐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뭐 이런 거 그 당연히 뻔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20쪽, 10쪽 뭐 이 사이에 되는 거 한 10쪽에서 20쪽 사이 되는 것들 그냥 회계 강의하면서 거기 이건 꼭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 찍은 거 아니에요. 맨날 나오는 거거든.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거 공부하시면 무조건 점수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건 어차피 다 틀립니다. 어차피. 다 같이 틀리는 거는 틀리셔도 돼요. 근데 남들이 맞출 수 있는 것 혹은 쉬웠는데 남들이 못 맞춘 건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회계 재무에서 그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영 공부 순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회계 재무를 되게 사랑하는 변태분들이 계셔요. 타고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 순서 뒤바뀌는 경우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한 10명 중 한두 명 정도? 여러분이 회계 재무의 즐거움을 느낀다면은 특이한 케이스다. 나는 약간 특이 체질이니까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 경영학 먼저 합니다. 일반 경영학이라 그러면 마케팅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 조직이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재무를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에서 넓이를 좀 추구합니다. 넓이 추구는요. 문제집을 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집을 가지고 좀 넓이를 추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재무를 다시 넓이를 조금 추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말 끝까지 가면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기출문제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다져가면서 넓이를 좀 더 추구를 해주시면 아마 이쯤 가면은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한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깊게 하지 마세요. 경영학 공부는. 왜 제가 얕게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경영학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저한테 질문하면서 이건 이건가요? 저건 저건가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럴 땐 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럴 땐 저럴 땐 저게 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왜냐? 이게 경영학이라는 건요.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모인 거예요. 의견들이 모여서 학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바라보고. 근데 저한테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을 보고 A는 이렇게 주장하고 B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꼭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현상을 이거 하나로 외우고 싶어 해. 뭐 이럴 때는 기계적 조직이 무조건 좋습니다. 기계적 조직은 무조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고 싶은데 A라는 분들은 기계적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문제를 읽다 보면요. 논리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그대로 써주면요. 이게 한 채 틀림이 없어 보여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얘기를 쫙 써주면 또 틀림이 없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던 건 A라고 난 분명히 외우는데 왜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되지. 이분도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경영학은요, 하나에 막 꽂혀서 그러는 것보다 쫙 읽고 넘어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문제를 더 잘 풀고 빨리 풀어낼 수가 있어요. 더 빨리 실력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가이드라인 드리자면 한 이론당 한 5줄 이상 나오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5줄 정도로 끊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회계재무는 깊이 들어가면은 너도 나도 선생님도 다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회계재무를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쪽 베이스로 뭔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일반 경영학 하시는 강사분들은 회계재무 쪽으로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의 분들은 아니셔요.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생산관리 쪽에서 엄청 어려운 걸 막 누군가 가지고 와요. 경영과학 쪽에서. 그럼 제가 모델링하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몸이 하나인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회계재무는요, 너무 깊이 가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로 기출로 나왔던 것들, 그것들 위주로 하시라는 겁니다. 회계재무를 하면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일반 경영학 다 되지도 않은 친구가 7급 회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대. 어디 카페 같은 데에서 들었대요. 아니 그럼 회계직 시험을 치시지 왜 경영학을 하시냐고 좀 약간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들었대요. 아닙니다. 그렇게 깊이 하면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회계 재무 같은 경우는요, 깊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도 비슷해요. 계산 문제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거의 다 제끼자라고 했는데요. 계산 문제에서 꼭 풀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제약 이론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 3-4가지 정도 많아봤자 맘 같아서는 한 2개 정도만 알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4개 정도 종류의 계산 문제 빼고는요, 풀 필요가 없어요. 풀 이유도 없고 어차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풀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어렵고 이렇게 길게 걸리는,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이 문제를 풀고 있겠다? 그건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요. 잘. 계산 문제 거의 다 제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가시고요. 그 다음 재무관리는 말씀드렸죠. 나오는 문제만 위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찍으면 될 거예요. 그것들 위주로 하시면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그걸 넘어간다 문제가 그걸 넘어가는 범위면 어차피 모두 다 못 풉니다. 제가 계속 어차피 모두 다 못 풀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시면 아셔요. 와, 이걸 갖다가 30초 1분 만에 풀라고?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희미한 전문지식 1000개가 아니라 확실한 상식 500개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전문지식이라고 안 하고 상식이라고 한 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깊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5줄 이내로 설명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500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1000개가 이게 다 합쳐서 이만큼 1000개예요. 그럼 이거를 5번, 6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백날 보지 말고. 그게 이깁니다. 제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가 들으면은 저 인간한테 들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저 인간이 뭔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아시는 분들은요, 이걸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는 분들은 뭐 잘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시면은 뭐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요, 학원 오세요. 네. 그냥 꾸준히 강의 듣고 계속 출퇴근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카톡 보내서 물어보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점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또 뭐 한 달 앞두고 2달 앞두고 모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미리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점수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 치는 학생들도 재작년에는 뭐 점수 너무 안 나왔다고 경영 힘들겠다, 힘들다, 경영 너무 어렵다, 미치겠다 이러더니 이제는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건방진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건방지든 뭐든 이번에 합격 잘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요. 너무 힘들다. 경영 너무 힘들고 범위도 모르겠고 정말 경영은 안 되겠다. 난 포기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공부 방법에 따라서는 남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거지만 한 두세 달만 해도 남들 평균 이상으로는 확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네,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찌 됐던 네, 여러분이 이걸 강의 제 OT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거는 무언가 목표로 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그 목표로 하시는 바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네,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